의제배당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자, 그 다음에 퇴사,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감자는 이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가 있죠. 유상감자, 무상감자.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유상감자입니다. 감자로 인한 대가를 지급한다. 감자로 인한 대가.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기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죠. 그 주주들한테 감자 대가를 지급하고 주주들은 주식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반납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없앤다, 감자시킨다,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자로 인한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자로 인한 대가, 감자로 인해서 주주가 받은 대가가 이 주주 있죠. 주주가 그 해당 주식을 취득할 때 그때 지급한 금액, 쉽게 말하면은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한 그 취득가의 차액이 있죠. 차액이 감자에 의한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자로 주주가 대가를 받는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주주는 이 주식을 처분한 것 같죠. 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그 대가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법, 법인세법은 이거에 대해서 의제 배당으로 보아서 이 배당 있죠? 배당 소득세법, 쉽게 말하면은 소득세법에서 보시면 이 개인 주주도 이런 경우 의제 배당으로 해가지고 배당 소득세를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도소득세는 그 대주주 주식을 보유를 많이 한 주주들 있죠. 그런 주주들만 이 과세가 되고 일반 주주들은 이 과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감자로 대가 받은 것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으로 보아서 배당 소득세, 그러니까 개인 주주 같은 경우입니다. 개인 주주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 과세하고 이 법인 주주도 이거를 의제 배당으로 봐가지고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이로 보지 않고 의제 배당액으로 본다. 그럼 우리는 의제 배당액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지금 아직 안 배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거는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합병입니다. 합병으로 인해서 주주가 받은 대가, 그리고 그것도 차액,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을 하면은 그 기존 주주 있죠. 그 갑 회사가 있고 을 회사가 있다.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그럼 을 회사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을 회사 이 주주들이 있죠. 주주들이 을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을 회사 자체가 소멸하니까 을 회사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으로 대가를 받는 겁니다. 합병으로 해서 이 을 회사 주주들이 대가를 받는다. 그리고 그 을 회사 주주들이 그 을 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이겠죠. 그 차익에 대해서 이것도 의제 배당으로 보아서 이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합병으로 해서 주주가 받는 대가, 이거는 쉽게 나와요. 그게 얼마 받았다,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의 취득가액, 그 주주가 이 주식을 얼마 취득했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 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빼기, 여기서 이걸 빼면 합병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나온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할이나 다른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수, 사원의 퇴사, 의제 배당액은 이렇게 해서 입금에 산입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받은 대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의제 배당으로 본다. 그리고 이 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의제 배당액에 대해서 입금에 산입한다. 개인 주주는 그 의제 배당액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제 배당액도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이다.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의제 배당이 나오면은 무조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도 같이 해야 돼요. 세무조정은. 그러니까 아크자 따가지고 의수 의제 배당만 하면 절대 안 되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도 같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제 배당의 과세는 이거죠. 이거 문제를 한번 풀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갑법인이 을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을법인 주주한테 준다는 거죠. 합병일 현재 을법인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해서 주식을 지급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법인 주주 현황에 나와 있죠. A 주주가 있고 B 주주가 있다. 그 경우 B 주주의 의제 배당액 금액을 계산하시오. 근데 이 중요한 게 해당 주식의 취득 금액이 얼마라겠죠? B 주주는 15,000주를 2천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선물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2천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 대가가 중요하죠. 합병 대가를 신주 2억원, 시가가 2억원입니다. 이 합병으로 주주가 받은 대가는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을법인 주주한테 지분율에 비례해서 지급했죠. 근데 보시면 A 주주가 지분율이 85%, B 주주가 15%이기 때문에 이 2억원에 15%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3천만원. 그럼 의제 배당액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뺀 1,0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자에 의한 의제 배당. 이것도 기본 틀은 같습니다. 의제 배당액은 감자로 인한 대가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그리고 감자로 인한 대가는 받은 재산을 시가, 그러니까 감자로 인해서 토지를 받았다. 그럼 토지의 시가겠죠. 토지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토지를 평가라 이런 건 안 나와요. 그 토지의 시가가 얼마다,
받은 대가가 얼마다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받은 대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의제 배당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적격 합병가 이런 거 나오죠. 주식만 받은 경우 종전 주식의 장부가, 이거는 합병편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적격 합병이 뭔지도 모르고 비적격 합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어차피 합병편 보시면 또 합병으로 인한 의제 배당 해가지고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 의제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한 구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때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그럼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라고 딱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캐치할 게 뭐가 있어요? 유보죠. 의제 배당액은 입금 산입 유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의제 배당액이 있으면은 그만큼 세무상 장부가액은 증가하겠죠. 입금 산입 유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는 입금 산입 유보된 금액, 그것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유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보를 항상 고려해 가지고 세무상 장부 금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제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 이거는 의제 배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됐다. 그러면 입금 산입 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그리고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단기 소각 주식 특례. 보시면 유상 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분이 있는 경우 그 무상주가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며 감자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은 회사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한 겁니다. 2018년 했다. 2018년 1월 1일 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유상 감자를 한다. 좀 특이한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전입을 했는데 2년 이내에 유상 감자를 한다. 이거를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존 주주가 1000주를 보유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전입 100주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전입 100주를 하고 2년 이내에 유상 감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1년 후죠. 그러니까 2년 이내입니다. 2년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하고 2년 이내에 주식을 소각하면서 유상 감자를 했다. 근데 100주를 소각한 거죠. 그럼 이때 보시면 감자 대가로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시가 500 곱하기 100주니까 500 곱하기 100이죠. 그리고 이 100주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가지고 이 25,000원이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소각 주식 특례를 둔 이유는 쉽게 말하면은 단기 소각 주식 특례를 둔 이유는 회사가 일단 주식을 무상 증자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200주 했죠. 그리고 1년 뒤에 이 유상 감자를 하는 거예요. 200주. 그럼 유상 감자를 할 때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거죠. 그럼 이 갑 주주라고 갑이 100% 지분을 보유했다. 그럼 기존 1000주에다가 이 무상증자 200주 하면은 플러스 2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상감자 200 하면은 이 마이너스 2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갑 주주는 이 지분 1000주를 보유한 건 똑같은데 이 유상감자면서 감자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식수는 1000주에서 1000주로 바뀐 게 없는데 먼저 이 무상증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유상감자를 똑같이 해가지고 감자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세금을 회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유상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취득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전입분이 있는 경우 이거는 취득가액이 영원입니다. 영원. 세무상 취득가액이 영원이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 무상증자는 경우는 입금산 유보 이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고 감자된 무상주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이거 문제를 풀면은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니까 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단기 소각 주식 특례를 둔 이유 보시면 법인이 무상주를 교부하고 2년 이내 유상감자라는 경우 감자 대가를 지급하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다. 그러니까 유상감자라면 감자 대가를 지급한다고 배웠죠. 근데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균법을 적용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가 포함되어 취득가액이 계산되므로 주주가 감자로 얻은 이익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를 먼저 감자한 것으로 보고 무상주 취득가액을 0으로 해가지고 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줄어들겠죠. 이게 줄어들면 이 의제배당액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상주를 교부하고 2년 이내 감자는 경우 현금 배당을 지급한 것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전입 한 후에 2년 이내 유상 감자는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받은 무상주를 취득가액 0원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 감자된 걸로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은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보시면 갑이 2019년 1월 1일 의뢰 주식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다. 2019년 5월 1일 의뢰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서 의뢰 주식 500주를 무상으로 수령하였다. 주을은 2020년 1월 1일 감자를 실시했고 500주가 감자되었다. 이 경우 갑의 의제배당액은 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 보시면 일단 2000주를 취득했다는 겁니다. 2000주. 2000주 취득했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했다는 겁니다. 의뢰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해서 의뢰 주식 500주를 무상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가
500주라는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는 의지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의지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를 500주를 수령했다. 그리고 2020년 2월 1일 감자를 실시했고 갑의 보유 주식 중 500주가 감자되었다. 의지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의 자본 전입 후 2년 이내죠.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1일로 하니까 2년 이내로 감자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의지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500주가 먼저 없어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 500주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감자 대가로 만원이 지급되었으니까 이 500주 곱하기 만원에서 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500주 이거 취득가액 0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0 하면 의제배당액은 500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충 감이 오시죠? 이게 문제가 이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문제 보시면 갑이 2019년 1월 1일 의뢰주식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다. 2019년 5월 1일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전입함에 따라서 500주를 무상으로 수령했다. 을은 2019년 12월 1일 500주를 처분했고 이게 좀 특이한 게 500주를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일 감자를 실시해서 500주가 감자되었다. 그리고 감자 대가로 주당 1만원을 지급했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이것도 일단 2000주를 만원에 취득했습니다. 2000주를 주당 만원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2019년 5월 1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해서 500주를 무상으로 수령했다. 그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를 500주를 수령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 500주를 처분했다. 이 500주 처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500주를 처분할 때 어떻게 처분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균등하게 처분해야겠죠? 이 주식 세법은 주식 평가가 이 총평균법입니다. 세법 이 주식 평가 그러니까 유가증권 평가 방법이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무신고한다.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식과 다른 주식 그 비례해서 처분한 걸로 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하고 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같이 균등하게 처분된 것을 본다. 그럼 2000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2초 총 현재 보유한 주식이 2500주인데 거기서 500주를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를 처분한 거죠. 20% 2500주에서 500주를 처분했다. 그럼 균등하게 2000주에 20%는 얼마예요? 400주겠죠? 400주 처분. 이거 마찬가지로 500주에 20%면 100주겠죠? 100주 처분. 그러면 남는 거는 이거는 1600주가 남고 이거는 400주가 남습니다. 이게 좀 약간 노가다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1600주가 남고 이 의지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는 400주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2월 1일 감자를 실시해서 500주가 감자되었다. 그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에 자본 전입한 후 2년 이내에 감자가 됐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이 무상주가 먼저 소멸되는 걸로 하고 그때 그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400주 소멸. 그리고 나머지 100주는 이걸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감자 대가는 얼마입니까? 주당 만원을 지급했다. 500주 곱하기 만원 하면 되겠죠. 500주 곱하기 만원 하면 500만원이 감자 대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 주식은 400주는 0원이고 나머지 100주는 이 1600주 해가지고 2천만원에 여기 처음 취득할 때 2천만원이죠. 여기에 80% 20%는 처분했다는 겁니다. 여기 20% 400주는 처분했기 때문에 2000주에 만원인 2천만원에서 80% 남은 1600만원이 남았다. 그럼 1600만원 나누기 1600주를 하고 거기에 100주를 곱한다는 겁니다. 1600만원에서 1600주 나누고 거기에 100주를 곱해가지고 100만원을 구한다. 그럼 의지배당액은 4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 좀 복잡하지만 이거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2차에서 나옵니다. 2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갑이 2019년 1월 1일 의료주식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다. 2019년 4월 1일 이익잉여을 자본전입함에 따라서 500주의 무상주를 수령했고 2019년 5월 1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서 500주를 무상주를 수령했다. 2019년 10월 1일 600주를 처분했고 2020년 2월 1일 감자를 실시해서 500주가 감자되었다. 이 경우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죠. 그리고 2019년 4월 1일 이익잉여을 자본전입함에 따라서 500주의 무상주를 수령했다. 그럼 의제배당으로 이거를 1번으로 할게요.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게 몇 주죠? 500주입니다. 500주. 500주 곱하기 5,000원. 이 주당 5,000원이겠죠? 액면가니까.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서 500주의 무상주를 수령했다. 그럼 500주. 그리고 이거를 다 적어야 됩니다. 이거를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1일 600주를 처분했다. 그러면 균등 처분이죠. 총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2000주, 500주, 500주 하면 3000주입니다. 3000주에서 600주를 처분했기 때문에 20%를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주식이 몇 주가 되는 거죠? 이건 1600주가 남고 이건 400주. 그럼 이것도 400주 남겠죠? 그리고 여기서 감자를 실시해서 500주를 감자했다. 그러면 의지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이거 2년 이내 감자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전입한 후 2년 이내 감자했기 때문에 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이게 먼저 소각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 400주 이건 0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구한다는 거죠. 100주 곱하기 해가지고 2000주분에 해가지고 구한다는 겁니다. 400주 0원 100주 곱하기 2000주분에 원래 할게 이게 2천만원에서 이 2천만원에서 250만 다음에 2250만원이죠. 거기서 20%를 처분했기 때문에 2250만원에 80%를 곱하고 해가지고 100주 곱하면 90만원 나온다. 그래가지고 의집의 당액은 410만원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냅니다. 왜 내냐면은 이게 좀 노가다 문제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실수를 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의제배당의 귀속시 보시면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은 자본감소 결일,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은 자녀재산가의 확정. 그러니까 해산 등기이 아니에요. 해산 등기 아니고 자녀재산가의 확정. 합병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은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의제배당액을 마치겠습니다.